서원입니다. 오늘 또 이제 저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의정부 문화원의 상임연구원이라는 것 정도는 이제 좀 아시리라 좀 믿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떠날 여행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정부의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지금 원래 사업 중에 하나가 음식 기초조사 겸 책자를 좀 발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일제강점기와 조선시대 파트를 좀 이제 집필을 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제목이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여러분들 이제 의정부 음식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마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매번 여러분들 의정부 하면 부대찌개가 전부인 양 다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중요한 음식 문화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자체만으로도 오늘 강의는 어찌됐든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워낙에 자료가 별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좀 자료가 좀 몇 가지만 더 있었으면 좀 더 의정부의 음식의 일제강점기와 조선시대 이야기가 좀 스펙타클하게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찌됐든 그런 기타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엄뿌리 찾기 사업을 토대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의정부에 이런 음식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추정의 여행도 있고 또 그 자료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을 토대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음식 문화의 어떤 흐름 이런 음식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포커스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보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의정부와 관련된 특징적인 음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찾은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들어가기 전에도 또 하나 더 여쭤드리고 싶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의정부 하면 부대찌개 너무 지나치게 이제 딱 인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우리가 부대찌개라는 건 미군 부대 특히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등장하는 음식 문화이기도 하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의정부의 부대찌개 말고도 의정부 사람들이 부대찌개만 먹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음식 문화의 어떤 흐름이나 어떤 범주를 좀 이제는 부대찌개만을 내세우는 거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음식 문화를 좀 찾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의정부의 부대찌개입니다. 상당히 여러 음식 문화들이 있긴 한데 부대찌개도 원조가 누구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의정부는 부대찌개의 어떤 키워드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것들을 오늘 제 수업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좀 보자는 거죠. 자, 또 하나 미군 부대와 관련돼 있는 치킨, 예를 들면 감자칩 이런 것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의정부에 주목을 해야 되는 문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부대찌개만 이야기됐지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저기 가능동에 가면 제한군인클럽 앞쪽에 보시면 가나안 피자 이런 데 보시면 지금도 그런 피자집을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의정부는 여러분들 부대찌개 말고도 치킨, 간접치, 피자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일찍 접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클럽이나 미군들은 맥주나 이런 걸 먹을 때 항상 이 감자칩을 많이 먹는데 햄버거. 그러니까 고산동의 빼뽀를 제가 조사해 보면 제 나이 또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예를 들면 50대, 60대 분들도 어린 시절에 아까 말했던 피자, 치킨, 감자칩 이런 것들은, 햄버거 이런 것들은 언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부대찌개만 그럴까요? 열진된데 이런 문화들을 좀 더 벗기고, 또 하나 미군의 음식 문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의정부는 결국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의정부를 오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나쳐 갔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맨날 물만 먹고 살 수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하다가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음식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우리는 의정부의 음식 문화의 스펙을 좀 더 확장시켜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마음에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지역성과 음식 문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예를 들면 경상도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자주 드시는 음식이 옛날에 과메기죠. 자, 그러면 전라도 지역은 홍어.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문화처럼 의정부도 결국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지역의 정체성을 어찌됐든 밝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부대찌개와 피자 뭐 이런 음식만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되고, 조선시대 이전, 심지어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아니 오늘날의 문화까지도 총 아우른다면 의정부 사람들만의 특징적인 음식 문화? 그걸 토대로 결국엔 지역의 어떤 기질, 주민들의 특성, 특색, 이런 성향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고 결국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문화자원,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자원들이 의정부에 있겠지만 핵심이 될 수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문화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음식 문화는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그 문화를 유지해 갈 수도 있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의정부 사람들이 아닌 외지 사람들한테도 음식 문화를 먹으러 오게 하는 어떤 그런 장치까지도 가져준다면 컨텐츠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부대찌개 이외에 또 다른 음식 문화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한번 짚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결국엔 음식은 인적 구성의 포인트가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음식만 그러한 건 아니겠죠.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공유하고 향유하고 전파하고 옮겨가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인적 구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음식 문화는 왜 중요하냐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어떤 음식 문화를 먹었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현실에서는 이 인적 구성을 토대로 우리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음식 문화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전라도찌개 홍어 아주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시지만 또 반대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의정부에도 제가 알기로 전라도 사람들이 아마 30-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사진 보면서 저거 맛있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바로 전라도찌개 홍어. 자, 이게 바로 이제 포항 과메기죠. 경상도 분들의 과메기. 이런 것처럼 어찌됐든 의정부도 이런 문화들도 이미 사람들이 옮겨오면서 너무 많을 거고 당연히 많고, 근데 그 해방 이전의 모습은 얼추 너무너무 다양해서 우리가 책으로 한 10권 이상 써도 정리가 부족하겠지만, 자, 오늘 여행은 결국엔 지금의 문화 이전, 특히 일제강점기와 조선시대의 음식 문화의 어떤 흐름,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를 한번 보여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홍어나 과메기처럼 의정부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저랑 한번 가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다는 아니기니까 한번 우리 지역도 이런 음식이 있었겠네 하는 이런 모습도 같이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부대찌개뿐만 아니라 이제 의정부의 음식 문화를 우리가 빨리빨리 더 발굴해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또 하나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왜? 사람들이 똑같은 걸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제 예를 들면 피자를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또 피자 먹으라고 막 이런단 말이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음식 문화는 또 하나 또 빠른 이유는 식재료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새롭게 들어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오기 전에 뭐 김치나 백김치가 뭐 보편적이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고추가 들어오면서 빨간 김치로 바뀌는 어떤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된다면 어찌됐든 음식 문화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하나 같은 음식 문화라도 어떤 사람은 소금을 조금 찍어 먹고, 예를 들면 순대가 그런 것처럼 순대도 뭐 예를 들면 된장 찍어 먹는 사람, 소금 찍어 먹는 사람, 어떤 분은 간장에 찍어 먹는 사람, 뭐 새우젓에 찍어 먹는 사람, 막 이런 것처럼 같은 지역의 음식 문화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먹는 성향 뭐 이런 기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만큼 음식 문화는 추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재밌는 건 여기는 음식 문화는 다른 문화에 비해서 개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또 하나 혼합된 양상이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나라 같은 김치버거 같은 게 그런 거죠. 뭐 외국에서는 김치버거가 뭐 그렇게 막 보편화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의 햄버거를 받아들여서 갑자기 김치를 넣어서 김치버거를 만든, 어쨌든 이런 것처럼 어쨌든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음식 문화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문화는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 자연, 인문 환경에 따라서 기질과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비록 외부에서 유입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유입 과정에서도 결국엔 지역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재밌는 게 이제 저희 동네 신흥마트 마크가 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보편적인 어떤 일반적인 음식 문화가 됐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을 거죠. 자, 핵심은 뭐냐면 이 내용은 의정부 역시도 적어도 다른 지역의 음식 문화의 흐름과 유사하다는 거죠. 다만 보편적인 가정에서도 특징적인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엔 의정부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른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음식 문화를 뭐 완전한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어떤 이해를 하시면 음식 문화는 핵심이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전과 후가 바뀌는 거고, 또 하나 오늘 말씀하신 근대시계, 즉 일제강점기 이해 무렵의 어떤 변화의 양상, 그런 문화들의 어떤 굴곡점들이 있는 거고, 의정부는 아까 부대찌개가 보여주듯이 해방 이후,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수많은 미군들이 의정부에 주둔하면서 생겨난 어떤 변곡점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흐름은 어느 지역이나 어떤 기폭이나 어떤 변화 시점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역사적인 맥락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서 결국엔 의정부 음식 문화도 다른 지역과 흐름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지만 의정부만의 지역적인 특징, 역사 사건,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류, 이런 어떤 특징 속에서는 또 다른 의정부만의 특이한 문화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이 내용입니다. 자, 조선시대 음식 문화는 솔직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흐름에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관련 자료가 어떤 형태로든 연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엄뿌리 찾기 사업을 통해서 찾은 자료를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뭐 다른 지역하고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적, 특히 의정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를 통해서 한번 추정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백김치와 고추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을 좀 가져온 이유가 바로 이런 문화들이 있고요. 음식
음식 문화를 향유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을 하게 된다면 어찌됐든 의정부만의 음식 문화에 조선시대 음식 문화가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의정부는 가만히 보면 사통팔달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은 8동 16달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어떤 길목도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엔 우리가 서울이라는 지역에 물산이 다 모여드는 과정에서 특히 동해안 북부 지역의 동해안 쪽에서 오는 수많은 물자들이 가는 과정에 다양한 사람들도 이 길을 통해서 갔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역사적인 자료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조선시대 의정부 음식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했을 거고 의정부만의 고유한 색깔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의정부의 음식 문화 가운데 상당수가 혼재된 양상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걸 좀 고민을 좀 해봅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면 이게 의정부의 옛 양주 지도죠. 조선시대 후기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길들이 다 지금 뻗어서 이제 다 가는 길인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의정부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토대로 봤을 때 하나는 바로 사대부를 비롯한 양반 중심의 음식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의정부의 미군 부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사대부나 양반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머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하나가 의정부에는 왕의 후손을 비롯해서 그런 왕과 상당히 인접해 친근해 있던 수많은 인물들이 꽤 많이 의정부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거주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양분들을 봤을 때 또 하나는 바로 왕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굳이 전자동의 전자마을의 태조 이야기를 제외하더라도 역사문헌에 여러 형태로 능을 참배하기 위해서 왕이 왔던 기록도 보이고 왕이 저기 녹양역 근처에서 사냥하러 오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다는 거죠. 자, 그럼 흐름에서 봤을 때 여기에다가 조심스럽게 못 넣는데 왕이 분명히 오셨을 때 어디서는 분명히 점심이라도 드셨을 거예요. 임시로. 그런 이야기 자료를 좀 찾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의정부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문화 전공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왕들이 행차하거나 어디를 가는 길에 드셨던 점심이 혹시 무엇이냐고 좀 여쭤봤더니 자료를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디테일한 자료는 없긴 해요. 그런데 왕이 안 드셨겠냐고요. 어디서 간이로 드셨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차입 같은 거 쳐놓고 드셨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어찌됐든 조선시대도 양들의 음식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교식 제사와 관련된 어떤 다양한 어떤 음식들, 특히 이제 양반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반상이라는 문화가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면 3첩, 5첩, 7첩, 9첩, 예를 들면 왕은 한 11첩.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왕들이 드셨던 음식은 우리가 오늘날 전주 한옥 그 마을에 가면 백반보다도 솔직히 못한 것이긴 한데 어찌됐든 양반들의 어떤 반상 문화는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조선시대의 양반들 문화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신곡동에 가시면 이제 경주 최씨 잠시만 해평 윤씨 집안의 이제 묘역인데 그뿐만 아니죠. 신곡동 같은 경우는 경명군이라는 분의 후손들이 머물러 있을 정도로 많았고 상당히 의정부에는 신숙주 선생님을 비롯해 박세랑 선생님 수많은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상 문화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농업을 기본으로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특히 또 의정부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상과 논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 하나 있네요. 중남천이 있기 때문에 이 물자나 식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동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정부를 지나쳐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다양한 물자들, 식재료, 뒤에 설명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북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정부에는 넘쳐났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양반들 반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아마 다양하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다는 좀 멀긴 하지만 이제 북어가 있기 때문에 산의 진미가 그대로 올라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찍어놓은 전주에 봤는데 아마 이 정도 양반들이 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당연히 평민들의 음식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의정부의 평민들은 누구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고 이제 단정을 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의정부의 역사자료를 보면 목장 근처에 있던 목장을 관리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많았을 거고, 뒤에 설명하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고, 그다음에 혹시 평민들 중에 평민이라고 이제 개념 짓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어쨌든 물건을 오고는 운반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핵심은 그 중에서도 의정부 지명에서도 알 수 있지 농사와 관련돼 있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농민들의 음식 문화도 꽤 많은데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을 좀 추적해 보면 바로 새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시골에 가도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전화를 해서 다방에서 커피도 시켜 먹고 그다음에 피자도 시켜 먹고 햄버거도 시켜 먹긴 하지만 예전에는 농사 지으면 새참이 다 그 토지 주인이 새참을 준비해 주는 거죠. 근데 의정부에서 이런 자료가 연구가 좀 솔직히 좀 덜한데 제가 이제 옆에 마을 양주 지역을 이제 음식 문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런 문화들이 새참을 좋은 걸 해놔야지 인부들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새참을 보고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집은 갔더니 반찬에 고추랑 맨날 먹는 된장만 있었는데 B라는 집은 오늘 우리 집 새참은 조기가 한 마리 올라갑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는 안 가고 그 집 가서 도와준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도 농사를 지었을 때 상당히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하고 당연하죠. 조선시대 농민들이 평민들이 먹었던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술과 떡입니다. 떡이 어떤 떡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좀 더 밝혀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절미 같은 그 떡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결국엔 인격적 이야기나 이런 책들이나 어떤 흔적을 통해서 보면 떡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떡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양한 지역을 조사하다 보면서 나오는 게 바로 인절미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하나 이제 상장내에 관련 연풋국이라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연풋국이라는 건 뭐냐면 연풋국이라고도 하고 주로 이제 상장내 때 먹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국 같은 개념으로 이제 무 같은 걸 들어가서 이제 먹는 국인데 자유롭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렁탕이나 이런 갈비탕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먹는 음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설렁탕 같은 경우 선농제가 끝나면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연풋국은 그런 국가하고는 약간 좀 차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어떤 포커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기록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팥죽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팥죽이 꼭 동짓날만 먹는 게 아니라 더위를 쫓는데도 의미가 있어서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과정에서 좀 힘이 떨어지는 분들이 주로 드셨던 게 팥죽입니다. 그냥 팥은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의정부의 농과 관련된 기록에 관한 문서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의정부에는 이 농사와 관련된 기록들 문서들이 꽤 많은데 주로 이제 토지를 매매하는 문기들을 토대로 보시면 8마지 논이 있었다 이런 논동 600량을 팔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찌됐든 평민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다소 아까 말한 것처럼 약하긴 하겠지만 소작을 하던 남의 땅을 부리던 어떤 평민들이 꽤 의정부에 많았다는 거고 의정부 둔이라는 지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 부분을 느낄 수 있으라고 봅니다.
의정부의 모습이 지금은 없죠. 자, 아마 이런 데서 밥도 해수문서 드셨을 것 같고 이런 아궁이에다가 밥을 또 해먹었을 가능성이 크죠. 뭐 개인적으로 이런 묵도 조선시대에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산이 바로 이제 의정부는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문헌에는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미지로만 좀 간략하게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시래기야 뭐 워낙에 많이 드셨을 것 같고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자, 조선시대 음식 문화 중에 또 하나 주목해서 봐도 군인들의 음식 문화입니다. 한양과 인접해서 의정부에는 적지 않은 군인들이 꽤 많이 주둔을 했었고 수많은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 강무장이 여러 지역에 꽤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정부라는 지명유래와 관련돼 있다면 둔이 바로 이 둔전인데 바로 의정부의 군인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평소에 농사를 짓는 땅이 바로 둔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좀 자료가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여러 다른 지역을 좀 자료를 찾아보시면 훈련하는 과정에서 아마 군인들이 이제 강무장이라는 곳이 바로 이제 군인들이 가서 이제 훈련하고 창도 한번 쏴보고 이런 찔러보고 이런 곳인데 바로 뭐 먹겠다 똑같습니다. 아마 전쟁 때 아마 주먹밥을 먹을 건데 주먹밥이라서 뭐 큰 게 아니라 뭐 지금하고 좀 다르겠죠. 뭐 쌀이 아니겠죠. 그런 어떤 주먹밥 문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게 의정부와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고 제가 이제 서울의 군인들 음식 관련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신참례라는 게 지금도 우리가 군대 가면은 뭐 신입병이 오면 뭐 신고식을 하고 이제 그런 문화처럼 이 시대에도 이제 그런 문화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신참례라는 의식입니다. 그날이 되면 나오는 음식들이 주로 생선, 술, 나물, 육류가 나오는데 소고기를 이만큼 뭐 떼어서 주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많지는 않고 뭐 그 당시 소고기 얼마나 귀해요. 그다음에 이제 과일 정도. 뭐 과일이라고 그래서 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바나나 뭐 이런 과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 당시에 나올 수만한 게 감 같은 거, 곶감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게 이제 또 다른 자료긴 한데 지금 뿌리 찾기 작업에서 좀 작업하는 게 이제 그 왕이 행차를 합니다. 이제 의정부를 막 와요. 그러면 그 각 부대, 각 중요한 포지션에 군인들을 배치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이 가면 차들이 쭉 가듯이 이것들이 바로 의정부의 주요 골목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신곡동, 가능동, 그다음에 송산, 사거리 뭐 이런 그 주요 골목에마다 패장이라서 약간 간부급 군인을 한 명 세워놓고 군인들이 한 5명이 같이 거기를 지키는 어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의정부는 한 제가 파악한 한 7, 8곳이 그런 곳이 매우 중요하게 있었다는 걸 보면 어찌됐든 그 군인들이 임금이 행차하는 동안 기다렸는데 뭘 먹고 있겠어요. 뭐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이제 긴장하는데 뻔하죠. 주먹밥이나 먹고 어쨌든 집에 가서 야 너 혼자 가서 빨리 밥 먹고 와. 그럼 빨리 밥이나 먹고 왔던 문화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조기가 제사상에 올라가는 문화가 좀 있는 걸 보면 아마 여기까지가 굴비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도 한번 조선시대에는 충분히 한번 고민을 좀 해봅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다락원입니다. 이게 지금 다락원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저기 어디죠? 도봉구에서 이제 그 의정부 바로 넘어오는 게 다락원인데 다락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다락원, 하다락원이 있습니다. 상다락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봉동이에요. 그러니까 도봉구에 가깝고 하다락원 즉 하누원이 바로 호원동입니다. 의정부에. 그러니까 이 일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다락원 일대가 제가 요즘 제일 좀 관심 있게 보는데 너무너무 커요. 두 가지가 있을 정도로. 근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경운대로라는 어떤 중요한 길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흥차사길이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의정부에는 아까 말한 4동 8다리 안에서 8동 16다리이기 때문에 주요 길목마다 역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서울에 바로 있는 게 바로 노원이 바로 노원역이 있었고 노원이 바로 임시 거처하는 공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녹양역이 바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신한대학교 그쪽이 바로 장수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원은 매우 조선 후기에 물산이 막 집산되는 곳이에요. 이게 뭐냐면 종로를 가게 하는 우리가 그 난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역사적인 게 있는데, 그 들어가는 물자들이 다 일단 다락원에 집산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상인들이 여기까지 갖다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또 다른 사람들이 종로까지 가서 이제 난전에서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는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주막입니다. 의정부의 지명에 주막거리라는 이름이 꽤 많아요. 그건 결국엔 뭐냐면 주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막에 가서 잠시 거처했다가 머물기도 하고 아니면 주무시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저는 이제 의정부의 조선시대 음식 문화는 바로 이런 장면에서 한번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막걸리나 우리가 이제 탁주라고 하는 막걸리,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인절미. 특히 이제 제가 왜 인절미를 주목하게 하냐면, 그 정선의 뗏목 그 꾼들이 조선시대나 해방 이전에 뗏목을 물에 떼어서 이제 옵니다. 여기 강진까지, 강나루까지. 그러면 그분들이 들고 다니는 음식이 바로 인절미예요. 주막에서 인절미를 팔았다는 기록이 이제 몇 군데 찾아봤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인절미는 여러분들 굳어요. 그렇죠? 근데 인절미가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데펴요. 그럼 다시 쫀득쫀득해져요. 그리고 이게 따뜻한 물에다가 인절미를 넣고 먹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죽 있죠. 이런 내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어서 주막에서는 그런 걸 많이 팔았다고 하는 문화들 보시면 상당히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북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가장 많이 다락원에 집산된 물자가 동해에서 잡혔던 청원이 뭐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경운대로 특히 다락원의 주요 길목을 바로 북어길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그만큼 북어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 북어로 뭘 해먹겠어요? 바로 북어는 껍질을 많이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어 몸은 비싸죠. 지금도 북어가 뭐 생선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 북어는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어를 손질하거나 명태로 생태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상하거나 뭐 훼손된 것들을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양주에서 연천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바로 이 북어를 여기까지 서울까지 가져다 준 분인데, 집에 이 북어 껍질이 이렇게 쌓여 있대요. 그러면 이제 심심할 때 먹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요즘 이걸 먹어보려고 몇 군데 가서 먹어봤어요. 창동의 그 시장에 신창시장이 있는데 거기 팔더라고요. 먹어보니까 확실히 쏠쏠해요. 이게 뭐냐면 군것질거리하고 이 술안주로 북어거리 그가 아주 맛있다. 어쨌든 그런 문화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구엄천이 있고 이게 주 다 누워 보이시죠? 해등촌, 녹양 이런 지도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 북어가 이제 강원도에서 이 덕장에서 했던 북어가 이제 일로 오는 어떤 그런 것 중에 이제 북어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박세당 선생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했죠. 의정부에는 왕도 많이 왔고 신숙주를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도 많고 또 다양한 인물들이 꽤 왕의 후손들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음식 문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농업책을 작성하신 농서죠. 박사당의 색경이라는 책을 쓰셨던 박사당 선생입니다. 박사당 선생님은 저걸 아시겠지만 저보다 조선 후기의 인물이시고, 어찌됐든 제가 이제 기록에 제가 아는 바에만 좀만 말씀드리면 천안도 왔다 갔다 어린 시절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고모부의 이제 정씨 집안의 고모부에 이제 손에 걸려서 이제 어찌됐든 의정부에 이제 오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일찍 그런 뭐라 그럴까요?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나 이런 거에 밀려서 자제분들 둘을 먼저 또 잃어버리는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나가기가 싫은 거죠.
관지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역사적으로 좀 이 책을 만드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또 하나는 색경이란 책이 논문을 좀 보게 되더라도 판단이 좀 약간 다소하게 하는데 과연 다 의정부 거냐고는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게 중국의 농서들 상당수를 번역을 하거나 뭐 그 당시에 있던 걸 편저해서 만든 책이긴 한데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수락산의 어떤 그 산터에서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일정 부분 색경에는 의정부 당시의 음식 문화의 흔적을 한번 보여주는 거라 보시는데 뭐 색경이라는 책을 제 강의를 좀 듣고 나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당시에 조선시대의 수많은 식재료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보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 수수, 그다음에 팥작물, 뭐 과일, 그다음에 심지어 가축 뭐 등등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박세단 선생님 맨 마지막 편에 뒷부분에 바로 음식 문화를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화주입니다. 이게 직접 찹쌀, 술 주로 이제 술과 관련된 게 바로 유화주인데 이 유화주라는 술은 매우 중요한데 예전에 신사들이 먹었다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술입니다. 근데 이 술은 들리는 의학에 의하면 이 술을 한 잔 먹으면 2개월인가 2주 동안은 뭘 안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만큼 뭐 포만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식이 요즘 여러분들 지금은 흔히 볼 수 없지만 다식 만드는 법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의정부의 조선시대 음식 문화는 이걸 통해서 좀 봐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는 구황작물입니다. 이게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는 고구마 같은 게 이제 들어옵니다만 의정부 지역에도 먹고 살기 힘든 평민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역사 자료를 보시면 갑자기 막 기근이 흉년이 들 경우도 있고 지금과는 다르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조선시대는 구황작물도 한번 반드시 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색정 책입니다. 제가 이제 표지는 못 찍고 이제 편집상에서 이제 해놨는데 보시면 이제 농촌진흥청을 만드는데 이제 바로 이렇게 유화주 만드는 방법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제 강의를 들으시고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색정책이 농촌진흥청에 이제 서버가 다운이 되니까 아니면 경기도 메모리 쪽에서 이제 그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다 번역을 참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